저는 73페이지 7절의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그죠? 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표는 뭐 왜 중요하다? 왜 중요해? 뭐 중요한 거 별거 없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중요한 거. 자주 나오니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 파트는 과세 표준, 그 다음에 하게 된 세율, 그리고 부가징수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걔네들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과표, 세율. 세율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 계속 지금 몇 년째 연장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부가징수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분들 지금부터 하는 부분이 되게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죠?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부터 과세 표준부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과세법은 이제 되게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강의를 하는데 올해 이제 합격생이 이제 다른 이제 실무 강의 들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세 분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법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얘는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6과목 중에 가장 쉽고 그런데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가 꼭 막판에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듣다가 막판에 7, 8, 9에 이제 가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양이 많잖아요. 그때 하려면 몰아서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등기법을 되게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공시법이 등기법하고 지적법이 등기법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매년 어려워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등기법에 는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뒤늦게 세법을 하려고 시작한 거죠. 근데 막판에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거든, 수업 시간에.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세법은 문제 맞기가 쉬워요. 공부 조금만 하면. 근데 왜 어렵냐? 너무 안 해요. 이게 문제가 16문제 나온다고 방치하는 거죠. 그 뒤에 가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이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을 다져주고 가야 그때 가서 되는 거지. 그냥 수업만 듣고 손 띄고 있다 그때 가서 딱 하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법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10개 이상은 무조건 맞아요. 이유 불문하고. 12개 정도 맞아야 돼요. 평균적으로. 10개 이상 최소. 근데 이걸 5개, 6개 맞으면 이거는 하나, 2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은 세법을 10개만 맞아서 학교 가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못 맞아요. 의외로 많아요. 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유는 없어요. 하면 돼,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또 세법 때문에 올해 합격했다고 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매번. 그러니까 기본만 하신 분들이 13개, 14개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게 점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을 하되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어느 특정 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 합격하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흐름을 잘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냥 무대뽀로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야, 뭔가. 그리고 또 엉뚱을 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되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깊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틀을 잡아야 돼요, 깊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 잡아주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세법은 난이도라는 게 없다니까요, 난이도라는 게. 문제 수준이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얼마만큼 공부를 여러분 하느냐, 그게 따라 달라지는 거야. 항상 말씀해, 난이도는 내가 정하는 거다. 내가 공부를 하면 쉬운 거고,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 세법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너무 안 하니까 맨날 들을 때는 아는 것 같더니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근데 멍한 거예요. 뭐가 틀이 안 잡히는 거죠. 반복을 해줘야지, 반복을. 그죠? 근데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자, 일단 과표는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근데 얘는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액 깼을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은 금액을 말하는 건데 그럼 얘는 언제적 금액을 말하느냐? 항상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갑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얘는 금액을 언제적 금액을 말해? 취득 당시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죠? 취득 당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항상 취득 당시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납부 방법이 자, 잘 보세요. 취득세 납부 방법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납부 방법은 신고납부가 있고 뭐가 있다? 보통징수가 있습니다. 자, 신고납부는 뭐라 하겠어요? 납세 의무자인 네가 알아서 와서 뭐 해라. 직접 네가 신고도 하고 돈도 내라. 보통징수는 무조건 고지서가 나오는 거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신고납부 조세가 있고 보통징수 조세가 있습니다. 구분돼서.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신고납부할 수밖에 없고 얘네들은 왜 신고납부가 안 되고 고지서가 나오는지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자, 내가 신고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부동산 가격을 알아야만이 내가 가서 이거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금액도 모르는데 가서 네가 와서 신고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나 양도세는 신고납부 조세인 거예요. 왜요? 내가 샀잖아, 돈 주고. 내가 돈 받고 팔았잖아.
그럼 얘는 등기가 안 한 상태면요. 등기를 안 한 상태면 둘이 개인끼리 매매를 하게 되면 그 거래 사실 자체를 과세권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가박의리요 지하 돌다방에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돌판에서 계약서를 쓴 거야. 그럼 계약서 쓸 때 얘들이 쌍화차에다가 노린자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쌍화차 마셨는지도 모르고. 왜? 둘이 돌다방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 거래 당사자는 알죠. 둘이만 알아. 그러니까 니네 둘이 아니까 니네들이 와서 신고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취득세도 네가 와서 신고하고 양도세도 네가 와서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재산세는요. 보유세란 말이에요. 거래를 안 해요. 여러분 취득세 내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럼 1년, 2년 계속 가지고만 있는 거야. 거래 금액이 없죠. 내가 신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 금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누구는? 과세권자는 근데 뭐예요? 세금을 우리한테 걷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 지들은 세금을 걷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징수가 되는 거죠. 고지서가 나온다.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근본적으로 보통징수, 즉 고지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당연히 뭐다? 내가 뭐래? 우리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서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자 신고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으로 나한테 와서 알아서 신고하라겠으니까 자 만약에 내가 이걸 1억에 샀는데 그죠? 1억에 사가지고 1억에 신고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대로 가는 거예요. 1억으로.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1억에 사가지고 이거를 얼마에? 9천만 원에 신고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1억에 사서 1억에 신고하면 1억을 한 거고 1억에 신고를 9천에 신고하면 이걸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내가 1억에 샀는데 9천에 신고했어. 그럼 해당 시군구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 얘기죠.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이걸 1억에 사서 9천만 원에 신고를 하면 과세권자는 내가 이걸 1억에 샀는지 9천에 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거래 당사자만 아는 얘기잖아요. 신고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나한테 의무를 줬으니까 걔는 금액을 모르니까 내가 1억에 사서 1억에 신고를 하든 1억에 사서 9천에 신고하든 뭐냐 그대로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운계약 쓴 게 걸리면 그때 가서 문제고 그 신고할 당시는 아무도 몰라. 당사자만 알아. 그러니까 네가 1억에 신고하면 1억 9천에 신고하면 9천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9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과세 표준은 뭐다? 내가 뭐 한 금액? 그죠? 신고한 금액으로 간다는 거죠. 원칙이. 1억에 신고하면 1억이 신고가액이고 9천에 신고하면 9천이 신고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뭘로 간다? 내가 뭐 한 금액? 신고한 가액을 간다. 이게 원칙이에요. 신고가액. 맞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신고가액. 설마 1억에 신고했는데 막 가가지고 혹시 이거 사실대로 말해. 지금이라도 말하면 용서해 줄게. 혹시 1억에 샀는데 9천에 신고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면 그대로 간다. 자,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 1억에 샀는데 9천에 신고했어. 그럼 무조건 네가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유 불문하고 법이 이렇게만 돼 있으면 1억에 사가지고 1,000만 원에 신고했어. 1,000만 원에. 그럼 이것도 받아줘야 되네? 하자 없이? 그러면 누가 이걸 1억에 사서 9천에 신고하겠습니까? 1억에 신고 1,000만 원, 500만 원 신고하지.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주면 과세권자는 뭘 먹고 살아? 세금 다 내죠. 그죠? 그래서 예외가 하나 있는 거야. 그게 뭐다? 니들이 아무리 신고를 낮게 하더라도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최저생계비 있듯이 요 정도 금액은 내줘야 된다고 기준을 잡아놔요. 그죠? 그 기준 금액을 뭐라 그래?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시가표준이라고 한다. 시가표준. 그러니까 시가표준이 뭐다?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본인들이 세금을 직접 계산할 때 그 기준되는 금액을 공시하는데 그걸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시된 가격을 국세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국세는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쓰고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시가표준액은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건 기준이다. 이렇게 되는 기준. 그렇죠? 자, 그럼 얘가 기준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토지를 매매했어. 그러면 그 토지도 뭐가 있어? 기준 금액이 있겠죠. 법으로 이미 정해둔 거. 그걸 뭐라 그래? 시가표준액. 자, 근데요. 여러분이 기준 금액이 보니까 걔가 이게 9천만 원이라고 공시가 돼 있어요. 9천으로. 근데 여러분이 매매를 1억에 했어요. 그죠? 그럼 1억에 신고하면 그대로 가는데 1억에 사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8천에 신고했어요. 8천만 원에.
이 금액이 신고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신고가액이 8천이잖아요. 이때는 그럼 8천 인정해 주냐? 안 해줍니다. 왜? 최소 이거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거야. 이 금액이, 신고 금액이. 그죠? 근데 신고가액이 얼마야? 이 시가 표준액 기준보다 작죠. 이때는 뭘로 간다? 이때는 시가 표준액을 과표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신고하면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예외가 하나 있다. 그게 뭐다? 그 신고한 금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그때는 신고가액이 아니라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거 엄청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죠. 결론은 뭐야? 얘하고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죠? 신고를 8천 했어. 그러면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금액하고 뭐하고 이 금액 9천하고 비교해서 둘 중 뭐? 큰 금액. 그럼 9천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신고를 1억 했어. 근데 시가 표준이 9천이야. 그럼 어느 게 있고? 이게 크죠? 그럼 신고가액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얘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결론은 무슨 얘기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요. 만약에요. 또 법이 이렇게만 돼 있어. 그럼 또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진짜 8천에 샀어. 정말로 나는 8천에 취득을 했어. 근데 시가 표준액이 9천이야. 그러니까 뭐래? 야, 너는 이게 8천인데 얘가 9천이니까 너는 무조건 9천만 원을 세금 내. 이러면 또 얘는 억울하죠. 왜? 난 진짜 8천에 샀는데. 해서 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또 뭐가 있어? 그러면 또 하나가 있는 거죠. 뭐? 사실상 취득가액이란 말이 있어요. 얘는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실제로 취득한 금액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네가 말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얘는 뭔 뜻이에요? 얘랑 관계없다는 거야. 얘랑.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이거보다 높건 낮건 관계없이 말 그대로 뭐 실제로 취득한 금액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건 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이 금액에 샀어. 그럼 누가 봐도 금액이 맞아라고 인정되는 거. 우리 아까 전 시간에 취득시기 배웠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5개 있었잖아. 실제 잔금 지급이라고 하는 거 뭐? 국수, 공판장. 그 말. 그렇죠? 국수를 어디가 샀어? 공판장에 갔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 6개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국이 뭐라고 있어? 국가로부터 취득이라고 했죠? 국유지를 산 거예요. 내가 국가 국유지를 1억에 샀어. 그럼 내가 취득한 금액 1억이죠? 그러면 이 1억은 내가 실제로 취득한 게 누가 봐도 입증이 되는 거죠. 왜? 국가 걸 산 거잖아.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 금액 입증됐죠? 근데 공시 가격이 시가 표준이 1억 2천이야. 근데 얼마에 샀어? 1억에. 그래도 뭘로 간다? 1억으로 간다. 다 그 얘기죠? 이 5개 국수공판장 우리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검증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요. 그러면 시가 표준을 가져. 근데 검증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해당 지자체에서 내가 실제로 이 금액에 거래됐다는 게 검증, 인정이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다? 내가 8천에 샀다고 신고했더니 공시가격이 9천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야, 내가 이거 진짜 이 금액에 샀다니까 했더니 시공구에서 조사해보니까 정말 거래가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거야. 이렇게 인정이 되면, 검증이 되면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거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해당 시공구에 있죠. 그럼 얘들 검증을 인정 안 해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럼 거의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근데 법 규정은 그렇다. 검증이 되면 그 금액을 그대로 가주겠다. 그래서 이 6개가 뭘로 간다? 실제 취득 금액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매를 받았는데 공식 가격이 9천이 낙찰이 8천에 했어요. 그러면 실제 취득이 8천이죠. 8천으로 가는 거야. 근데 공시가 9천짜리를 1억 2천에 경매 받을 수 있죠. 낙찰을. 그러면 1억 2천이라는 거죠. 이는 관계없이 무조건 실제 취득 금액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3개의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이 셋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하셔야 돼. 그 시험 문제 가장 기본 나온 게 그거예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과표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시험에 뭐라고 나와?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신고가액을 과표를 하면 땡 틀린 거예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셋의 관계죠. 이게 원칙인데 얘는 예외가 있다. 그 신고 금액이 얘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결론 이때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그런데 얘는 뭐다? 얘네들 관계없이 항상 실제 취득 금액으로 간다. 왜?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샀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서 국수 공판장 검증 6개다. 그래서 그런 결론은 뭐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 국수 공판장 검증 6개를 뺀 나머지는 다 뭐하고 똑같다? 그쵸. 신고 가액하고 똑같다. 원칙대로. 그러면 이 6개 빼고 나머지는 다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으로 비교해서 큰 거로 가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그러니까 얘를 기억하면 되는 거야. 사실상 취득가액, 국수 공판장 검증. 얘를 기억하면 이 6개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신고 가액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럼 뭐 얘기해요? 이 6개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누구랑 비교를 해라? 그쵸.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큰 거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없는 거. 그 나머지는 기억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얘만 기억하면 돼. 이거 빼고는 다 2개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요거만 머리에 딱 넣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요게 기본이에요. 일단 이렇게 돼야만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 기본이. 자, 그러면 74페이지 보시면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원칙 뭐다? 신고 가액.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왜?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자, 우리 아까 전 시간에 취득세 할 때 연부 취득은 1년에 돈을 한 번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라 했죠. 자, 그럼 과표가 뭐라겠어요? 그 매년 지불하는 금액, 연부 금액 그랬죠. 100억을 1년에 20억씩 나눠주면 20억이 연부 금액이고 100억은 연부금 총액 그랬잖아요. 그리고 과표는 뭐가 된다? 연부 금액이다. 이거 아주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연부 금액.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가로치고.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포함한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부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줬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거래할 때는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금이 당연히 있으면 뭐예요? 그것도 뭐에 들어가? 과세 표준이 포함이 돼야죠.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근데 계약금 1억을 줬어. 그럼 잔금 칠 때 얼마 줘요? 9억만 주죠? 왜? 그 1억이 뭐야? 1억도 전체 취득 금액 중에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계약금도 뭐에 들어가? 취득세 과세 표준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부 취득할 때도 뭐가 있으면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걔도 뭐다? 연부 금액 즉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걸 시험에 계약 보증금이 있는 경우 계약 보증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땡 틀린 거다. 거기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가액이다. 예외 나오죠? 시가 표준액. 이거는 법으로는 얘들이 법률에 따라 공시를 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죠? 자, 취득세 과표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1번 신고를 안 하셨다. 만약 이렇게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죠.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으로. 그죠? 그리고 신고했는데 신고가의 표시가 없대. 신고했는데 금액을 안 썼어. 그럼 신고 안 한 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 시가 표준액 가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근데 뭐다? 적다는 거 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신고가액. 얘보다 적대. 그럼 뭘로 가? 시가 표준액. 그 얘기죠.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충학습에 그 시가 표준액 얘기 나오는데 이거 심화 과정할 때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기본 틀이 중요해요. 그죠? 요 구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특례 나오죠?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는 뭐다?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한다. 6개 나오죠? 5개는 뭐예요? 국조, 공판장. 그리고 6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 제출해서 그 다음 뭐라고요? 검증이 이루어져. 검증이 중요하다. 검증. 그리고 4번의 판결문은 우리 취득 시기가 똑같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다. 그러니까 무조건 판결문 나오면 걔는 제외예요. 그럼 얘는 뭐라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거죠. 화해 조서로 입증되면. 그럼 걔는 뭘로 간다는 거야? 여기서 판결문에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 제외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뭔 얘기야? 걔네들은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걔는 그래서 무슨 얘기야? 누구랑 비교해라? 그럼 얘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 해당 안 되는 것은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국소공판자 검증 6개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보시면 복중학세 보면 취득 가격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취득 가격의 범위. 그죠? 얘는 뭐냐면 자, 취득세는요. 내가 취득한 금액만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 취득할 때 추가적으로 취득과 관련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비용 중에 어떤 거는 취득세 과표에 포함이 되고 어떤 건 안 돼.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어느 게 포함되고 어느 게 되지 않느냐.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자, 75페이지 보충학습 취득 가격의 범위에서 1번 취득 가격의 결정이라고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원래 취득한 금액 플러스 추가적으로 비용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는데, 자, 이 취득세 과세 표준에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그죠? 자, 근데 되는 항목은 여러 개 나오죠. 이번에 시험에 언급이 됐어요. 그죠?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건설 자금이자. 그러니까 내가 취득하기 전에 건설하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 관련돼서. 그리고 연체료 할부 이자가 있어요. 연체료 할부 이자. 그렇죠? 자, 연체료 할부 이자는 말 그대로 내가 연체해가지고 연체료가 발생하고 이 할부 이자가 발생한 거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다? 얘네들은 법인의 경우만 됩니다. 법인. 이게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건설 자금 이자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있으면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되는데 연체료나 할부 이자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만 된다? 법인의 경우만 취득 가격에 포함되고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볼 때 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연체료, 할부 이자라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지문을 다시 읽어서 개인이 취득한 건지 법인이 한 건지 꼭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법인이란 말 안 나오면 얘는 포함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연체료 할부 이자는 법인의 경우만 취득 가격에 포함된다. 얘는 그런 건 상관없죠. 그리고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게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금액의 10% 부가가치를 내거든요. 그죠? 그 부가가치세는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되는 거 안 되는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다 못 외우시면 이거 잘 나오는 게 이 두 개고요.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거의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요거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연체료 할부 이자는 누구만 된다고요? 법인만 된다. 법인만 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취득 가격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중에 대표 주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공부 좀 되시면 이 부분은 좀 더 양도세와 관련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설명하면 양도세 부분까지 설명하면 너무 머리 아프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이거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연체료 할부 이자는 포함. 누구만? 법인만. 그리고 얘는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우리 자 1억자 자 우리가 할부 이제 일시급이라 했죠. 일시급. 이게 뭐냐면 자 1억짜리를 할부로 하면 1억이래. 할부로 사면 1억. 그죠? 근데 이거를 일시불로 주면 어떻게 돼? 일시불로 주면. 만약에 할부는 1억인데 이게 일시불로 주게 되면 금액을 어떻게 줍니까? 깎아주죠. 깎아주죠. 그래서 9,500에 샀어요. 왜? 그리고 홈쇼핑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 그죠? 홈쇼핑 가면 뭐라 그래? 항상 그러죠. 거기 보면. 자, 이거 무이자 할부 몇 개월입니다. 거기다가 뭐 할인은 얼마 해주고 그 다음에 일시불로 하면 추가 할인해주죠. 일시불. 왜? 일시불로 돈 주면 깎아주는 거죠.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1억짜리를 사는데 얼마? 9,500에 샀다는 거죠. 일시불로 줘서 깎아준 거죠. 그래서 얼마 깎아줬어?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홈쇼핑도 보면 하여튼 홈쇼핑은 여러분 홈쇼핑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규 방송 중간에 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5번이 TJB고 SBS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홈쇼핑 들어가고 7번 정규 방송, 8번 홈쇼핑, 9번 정규 방송, 10번 홈쇼핑, 11번 정규 방송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거기 껴놨어? 거기 껴있는 되게 뭐예요? 메이저, CJ, 그죠? 뭐 현대, 그 다음에 뭐 롯데, 뭐 이런 식으로 걔들이 있는 거야. 왜? 이게 TV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5번 보고 이제 넘기려면 채널 넘기면 6번, 7번 넘기려면 바로 안 가고 6번 넘어서 가거든요. 그러면 5번에 6번 넘어갈 때 홈쇼핑 딱 나와. 그러면 그걸 보게 되거든요. 저희도 보면 집에서 와이프가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려요. 그러면 제가 딱 봐요. 그런데
5번 보다가 6번하고 7번 넘어가 6번이 넘어가야 돼. 6번에 딱 틀어놓고 갑자기 한 10초 이상 정지 상태 있다. 그럼 불안한 거야. 불길한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거기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홈쇼핑은요. 1분 이상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뭐하고 있어? 누르고 있어. 주문하고 있죠. 그럼 뭐라 그래? 딱 누르면 전화번호 누르면 네 VIP 고객님 감사합니다. 금방 됩니다. 다 입력돼 있어가지고. 그 저도 이제 와이프가 딱 눈치 봐가지고 10초 이상 머문다 그럼 빨리 7번 틀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머물러 있으면 사게 돼. 자 보세요. 이거를 500에서 깎아서 9,500에 샀다는 거지. 그럼 취득한 금액이 얼마야? 500만 원. 9,500이죠. 왜? 1억인데 할부로 사가지고 일시불로 줘가지고 9,500에 산 거죠.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9,500이에요. 500원 깎아줬으니까 500만 원. 자 근데 보세요.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할인 받은 금액이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둘 중에 얘가 과세 표준했죠? 취득하기에 9,500이죠? 자, 그럼 이 중에 할인 받은 금액과 할인된 금액 중 어느 게 9,500일까요? 자, 이거는요. 막 따지면 되게 복잡해요. 자, 자연스럽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 1억짜리를 샀어요. 할부인데 1억이야. 근데 일시불로 9,500에 샀어요. 그럼 제가 이걸 9,500에 샀으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보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보고가 아니죠? 얘기를 해줘. 내가 이거 샀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누라, 내가 이게 할부 1억인데 내가 일시불로 줘가지고 나 9,500에 샀다? 그래가지고 나 500만 원 뭐 했다 그래? 500만 원 뭐 했다 그래? 할인 받았다? 그러잖아. 나 그래서 500만 원 할인 받았다? 얘기하잖아. 그럼 할인 받았다? 500만 원이 뭐야? 할인 받은 금액이죠. 우리 500이 할인 받았고. 그럼 얘는 뭐야? 할인된 금액이지. 그럼 과세 표준은 뭐야? 취득가액은 500이 아니라 9,500이니까 뭐가? 할인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이거는 외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면 돼. 나 그래서 1억인데 9,500 일시불로 9,500 해줘가지고 나 500만 원 할인 받았다. 그럼 500이 할인 받은 금액이에요. 그럼 얘는 취득 가격이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이제 할인 받은 금액이 9,500, 500만 원. 얘는 포함이 안 되죠? 뭐 가격? 할인된 금액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보세요. 거기 75페이지 보충학습 다시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그 세 번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중간에 다만 나오죠. 다만. 찾았나요?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뭐가 기다?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할인받은 금액 그러면 안 되고 할인된 금액. 지금 한 대로 하면 되죠. 자 그리고 포함되는 거 1번 건설 자금이자 그 다음에 2번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오죠.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가격에서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1번, 2번은 기억하시라는 거지. 1번 이거잖아요. 건설자금이자. 2번이 뭐야? 연체료, 할부이자 얘기인데 밑에 뭐라고 나왔어? 법인의 경우만. 법인이 아닌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법인만 포함이 된다. 요거만 잘 보시면 돼요. 1번. 넘어가면 또 많이 나오죠? 그거 다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했죠? 그 중에 4번에 뭐가 나와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올해는 시험에 그 1번 나왔었죠. 1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아니 그죠? 밑에 2번. 전기. 그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이용한 자가 분담하는 비용. 여기 전기세를 했는데 그게 취득가에 포함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걔가 나왔어요. 근데 줄어나고 4번이 중요해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개만 기억해라. 포함되는 거 건설자금이자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 할부자는 법인만 되고 포함되지 않는 것 대표 주자는 뭐다? 부가가치세. 왜? 이 부가가치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도세도 연관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뭐가 나옵니까? 간주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간주취득. 여러분 간주취득이 뭐냐면 간주란 말이 뭐라 했어요? 실질적 취득이 아닌데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그런 얘기죠. 간주취득. 그래서 우리 취득세 첫 시간에 배울 때 간주취득 배웠잖아요. 토지를 뭐 한다?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얘네들이 간주 취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4번에 76페이지 4번에 간주 취득에 대한 과표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뭐 나와요? 토지 지목 변경이 납니다. 토지 지목 변경. 자 여기 농지가 있어요. 지목이 전답이겠죠? 이걸 뭐 해서? 지목이 뭘로 바뀌어? 대로 바뀌어. 그 지목이 변경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자, 이게 갑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는 누구 거예요? 이것도 갑 거죠. 나오는 얘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면 이 갑이요, 농지를 팔고 이 대를 산 건 아니죠? 그렇죠? 왜? 소유권 변동이 없잖아.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소유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자, 이 농지와 요 돼 있죠. 이 공시가격으로 볼 때 시가평 어느 게 더 비싸요? 당연히 대지가 비싸죠. 그죠? 얘가 그래서 대지가 비싸서 이때 얘가 시가평이 1,000만 원이었는데 얘가 4천이 된 거예요. 4천, 예를 들면 4천만 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어? 증가됐죠? 얼마? 3천. 플러스 3천 된 거죠. 자, 그럼 뭐예요? 지목 변경에서 뭐가 됐어? 가액이 뭐가 됐다? 증가가 된 거죠. 증가. 그러면 이게 뭔 얘기야? 법은 이런다는 거지. 네가 실질적으로 이걸 취득한 건 아니지만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요 증가된 3천 요만큼을 뭐한다?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뭐하겠다?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뭐가? 이 증가된 금액만큼 이만큼을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만큼만 과세하니까 얘가 과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과표가 뭐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 증가된 금액. 그렇죠. 뭐라고? 이게 뭐예요? 증가한 가액이잖아. 그죠? 증가한 가액. 그러니까 요 증가한 가액만큼 과세하니까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는 얘기죠. 그럼 과표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목 변경 간주취득은 뭐가 과표다? 그러면 뭐예요?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증가한 가액. 그런 거죠. 자, 근데 얘가 지목을 변경하려면요, 돈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농지라고 돼 있어. 토지대장의 농지. 근데 지목이 대로 바뀌었어. 그러면요, 그 지목 변경할 때 토지대장 떼어가지고, 여러분이 떼어가지고 거기 농지라고 돼 있으니까 전답돼 있으니까 침발라가 막 지운 다음에 거기다 글자만 대자로 딱 고치면 지목이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지 사서 지목 변경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왜? 농지는요, 건축행위가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 거기다가 성토 작업을 흙 갖다 깔아야죠. 성토 작업 돈 들어가. 그죠? 성토 작업 끝났어. 그리고 어떻게 해? 다시? 그럼 지목이 뭘로 바뀌어? 대로 바꿔야죠. 그러면 지목 변경할 때 또 돈 들어가.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토 비용도 막 돈 들어가. 그러니까 돈 들여서 지목을 변경하는 거지 대장만 싹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지목 변경할 때 500만 원 들여가지고 지목을 변경했어. 그러니까 지목 변경 들어간 비용 500인 거죠. 그런데 했더니 가액이 3천이 증가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잡아요. 이 지목 변경 500 있죠. 요 비용이 뭐가 되면 실제 500만 원 들어갔다는 게 입증되면 입증. 뭘로? 법인 장부나 판결문. 네? 법인 장부나 판결문에서 이 들어간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입증되면 그때는 뭐다? 이때는 증가된 금액이 아니라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과표한다. 그럼 얼마가 된다는 거야? 500이 과표가 된다는 얘기죠. 입증되면 500.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항의할 때. 아,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되면 3천이고 증가된 금액이고 입증이 되면 그 소유된 증가된 금액에서 이 들어간 비용 빼고 500 빼고 2,500이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요? 지목 변경 그러면 증가한 가액 그러시면 되고 그 지목 변경에 소유된 비용이 이렇게 입증됐다라고 나오면 증가된 금액 그러면 안 되고 뭐 그 지목 변경에 소유된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설명은 이렇게 하는데 헷갈리면 구체적으로 갈 거 없어. 간단하게 가면 돼. 그냥 지목 변경.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증가한 가액 끝. 근데 뭐라고 나오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지목 변경에 소유된 입증 그렇게 나오면 그대로 뭐 소유된 비용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게 끝이에요. 자, 규제 보세요. 76페이지. 4번 간주취득. 1번 토지 지목 변경 동그라미 1번 원칙 나오죠? 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 표준으로 한다. 끝. 됐죠? 자, 오른쪽 3번. 77페이지 3번. 입증되는 경우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는 뭐다? 그 비용으로 한다. 뭐?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목 변경 문제가 나오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원칙대로 뭐라고? 증가한 가액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땡 틀린 거야. 이거밖에 없어 나오는 게. 그러니까 거기 막 구체적인 얘기 읽을 것도 없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데 뭐라고 되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입증이란 말 나오면 그때는 뭐다? 증가한 가액. 그러면 안 되고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한다. 이 두 개만 다 기억하면 돼요. 그럼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그 밑에 막 거기 뭐 보충학습 나오는 이런 것도 막 볼 거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요. 왜? 이거는 기본 개념만 보시고 나중에 문제 한두 개 풀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간주 취득 중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지목 변경 얘기입니다. 그 지금 한 얘기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건축물 건축이라고 돼 있죠?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 자, 거기 원칙 보세요. 원칙.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는 그로 인하여 뭐? 증가한 가액. 왜? 얘도 간주취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다?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은 제외.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나오면 그것만 조심하면 돼. 건축물 건축이나 개수는 증가한 금액인데 신축과 재축은 제외다. 제외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축과 재축은 증가된 금액이 과표가 아니란 뜻이죠. 그럼 얘는 뭘로 간다? 여러분 신축을 생각해요. 신축. 내가 새로 건물 지었어요. 근데 무슨 증가한 금액이야. 새로 지었는데. 그럼 뭐예요? 걔는 건축비가 들어가는 거죠. 건축비. 당연히 새로 지으면 건축비가 무슨 증가된 금액이에요. 새로 쳤는데 증가한 금액이 어디 있어? 증가한 금액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이 뭔가로 인해 가액이 증가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신축은 새로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증가한 금액이 과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외가 되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신축이나 재축은 그 신재축에 소유된 전체 가액이 과표입니다. 건축비 전체가 과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면 꼭 뭘 조심해라? 건축물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은 제외란 말이 꼭 필요해요.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다? 포함 이렇게 나왔어요. 땡 틀린 거죠. 제외.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과표는 거기까지만 일단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어요. 자, 과표는 원칙이 뭐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예외가 뭐가 있다? 시가 표준액이 있다. 근데 그 신고가액은 원칙이지만 예외가 하나 있다. 그게 뭐다?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큰 거. 이걸로 간다. 근데 항상 이 금액으로 가는 게 있다. 실제 취득 금액. 6개 국소공판장 검증. 결론은 그 6개 빼고 나머지는 다 뭐해라? 시가 표준액고 비교수를 좀 큰 걸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과세 표준, 시가 표준액을 신고를 안 하시거나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그걸로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취득 가격에 추가로 포함되는 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 자금 이자가 있고 그리고 연체료 할부 이자가 있는데 연체료 할부 이자는 누구만? 법인의 경우만 해당이 되고 개인은 안 된다.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것 대표주자는 부가가치세고 내가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그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간주취득은 지목 변경 나옴보다 증가한 가액 그러시면 되고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나와서 입증 그러면 뭐다? 증가한 금액이 아니라 소요된 비용이다. 그리고 건축물 건축 개수는 증가한 가액인데 건축물 건축의 경우 뭐는 제외다? 신축과 재축은 제외다. 왜? 걔네들은 증가된 금액이 아니고 전체 비용이 과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78페이지 가면 이제 8절에 뭐가 나와요? 여기 세율이 나와요. 세율. 이 세율 파트는 시험에 얘가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개정. 2011년도에. 그 개정되고 올해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속 나왔어요.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요. 세율. 그러니까 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과표하고 세율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세율이 나오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다? 표준 세율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과세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취득세는. 그죠? 세율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억할 것은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이 세율은 뭐다? 과거에 취득세와 뭐가? 등록세가 합해진 거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일단 있어야 돼. 왜냐면 이 개념이 안 쓰면 요 뒤에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기억해라?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과거 취등록세가 통폐합이 된 거다. 자, 한번 물어보면 자,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상가를 하나 취득해 상가.
그러면 자, 상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세금 내야죠. 자,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상가. 자, 이때 등기할 때 세금을 취득세를 낸다. 등록세를 낸다. 내가 부동산 샀어요? 그럼 등기하셔야 되죠? 등기할 때 세금을 취득세를 낸다. 등록세를 낸다. 정답은 취득세입니다. 과거에는 등록세를 냈죠. 근데 지금은 취득세를 내. 왜? 통폐합이 됐어.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는데 지금 한꺼번에 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법이 바뀐 거죠. 2011년도에. 왜? 야, 어차피 너 부동산 사면 취득세 내고 어차피 네 앞으로 등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뭐요? 두 개를 한꺼번에 내라.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은 취득세를 내는 거야. 대신에 세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유상승계로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하면 취득세가 4%거든요. 왜 4%냐면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2% 냈었거든요. 원래 따로따로 낼 때. 근데 이 두 개가 합해진 거야. 그래서 얼마? 4%.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 뭘 기억해라? 개정되기 전에 따로따로 낼 때와 개정돼서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은 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러니까 뭐만 다른 거야? 각각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과거 취등록세가 통폐합이 된 건데 통폐합이 됐어도 과거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따로따로 내는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이 등록세가 전체가 다 합해진 건 아닙니다. 왜? 이것만 합해진 거예요. 뭐만? 이 등록세 중에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통폐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폐합이 되는데 그러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전세권 등기한다. 여러분 전세 들어가면 전세권 등기하잖아요. 그럼 세금 내야죠. 등록세. 그런데 얘는 통폐합이 안 됐어. 왜? 전세는 내가 그 부동산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세권 등기는 뭐랑 관계없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지. 그죠? 그냥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여러분 집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은행에서 여러분 집에다 뭐를 해?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그럼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 뭐요? 부동산 취득과 전혀 관련이 없죠. 자,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애들은 여전히 어디 남아있어? 등록세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록세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등록세하고 면허세라는 게 있어요. 면허세 옛날에. 그 두 개를 합해서 등록 면허세 해가지고 2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뭐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만 통폐합이 됐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선생님 등록세 통폐합됐다 하더니 왜 2장에 등록세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그런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요걸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다? 요 나머지 세율들을 이해가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얘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 얘가 이렇게 됐는지 막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건 여기는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죠? 또 하나 이 세율 나오면 가장 기본으로 항상 나오는 게 뭐다? 얘는 뭐가 가능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율 자체를 조정이 가능하다. 50% 범위에서. 근데 뭐만? 얘만.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이 안 돼. 뭐만? 기존의 표준세율만 가능하다. 가끔가다 시험에 뭐라고 하나 이렇게 나와요.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럼 땡 틀린 겁니다. 왜? 얘는 안 돼. 얘만 돼. 그러니까 묻어가. 그 묻어서 살짝 묻어가는 걸 잘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럼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일단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뭘 기억해라? 현재 우리가 배우는 세율은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폐합이 된 거다. 그죠? 근데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틀리다, 똑같다. 단지 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통폐합이 된 거다. 그리고 세율 얘기 나면 지방세는 다 똑같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세율 파트 나오면 뭐가 가능하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근데 취득세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이 안 되고 누구만 된다? 그렇죠.
표준세율만 가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78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은 배경만 잘 일단 이해하시고 쳤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를 하면서 세율 파트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